그는 저렴한 상품과 세련된 디자인을 감탄하지만 곧 자신의 새로운 모습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것이 신 덕분인지 궁금해하며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판기로서 동전 넣기,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새로운 몸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글씨를 보고 자신이 판매하는 품목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 거대한 개구리가 나타나요. 그에게 다가오지만 그가 개구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목소리에 놀라요. 개구리는 곤봉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의 내구도가 낮아져요. 내구도가 0이 되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개구리는 계속 그를 공격하고 그는 내구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본다. 그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장벽 능력을 얻고 개구리들을 밀어낼 수 있게 된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개구리들이 계속 공격하자 그의 포인트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결국 개구리들이 지루해지고 그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그는 자신의 내구성을 수리하기 위해 포인트를 사용하고 점수가 311점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며칠 후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팔 수 없지만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난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배고프다는 것을 언급하며 사냥꾼이 될 운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개구리를 사냥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자판기를 발견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며 그녀를 환영하고 동전을 넣으라고 말한다. 소녀는 어떤 종류의 동전이 필요한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구리 동전을 시도하지만 수락되지 않고 그는 그것을 수락하기 위해 동전 변환 기능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100포인트로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그의 가격이 변경되어 소녀가 그것이 은화 1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배가 고파서 어쨌든 시도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드디어 첫 판매를 하게 되어 흥분하고 소녀는 그의 수프 항목을 선택한다.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서 가져가고 여전히 뜨거운 것에 놀란다. 그녀는 수프를 맛보고 그것이 맛있다고 말하며 주변의 어떤 것보다 낫다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러한 기쁨을 줄 수 있어 기쁨에 압도당하고 소녀는 그가 다른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의 밀크티도 즐기고 결국 몇 개의 옥수수 수프를 더 구매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은화 6개를 벌었어요. 60점이죠. 소녀는 그의 옆에서 잠이 들었지만 그는 소중한 손님으로 여기며 방어막으로 그녀를 보호했어요. 소녀가 깨어나자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그가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마법의 힘을 가진 도구를 만드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에 정해진 말만 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죠. 그가 자신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안녕하세요는 뒤에 감사합니다는 자니오로 정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소녀는 자신을 라마스라고 소개하며 그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고 소녀는 그를 폭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라마스는 그가 아이템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그것은 감자칩 캔이고 그녀는 그것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며 여러 개의 캔을 먹고 그는 320점까지 회복한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오고 경비원들은 그녀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것을 돈과 교환하여 아이템을 제공하는 마법 도구라고 설명하며 호숫가에서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궁금해하고 경비원들은 던전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은 그 정당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박소는 그들이 던전 안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들은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서 그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라마스는 그를 친구에게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경비원들은 그에게서 사려고 하고 즉시 그의 물건들을 시도해보며 감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라마스에게 가끔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박소는 사업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라마스는 한 소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불량배 중 한 명을 때리지만 그녀의 힘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에게 제대로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마스는 그를 발견하게 되어 기쁘고 그가 자판기로 환생한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박소는 곰과 마주치게 되어 무서워하지만 그 곰은 사실 헌터 협회의 이사이다. 그는 박소를 보고 감명을 받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
그는 개구리 괴물들의 기지를 공격할 계획을 언급하며 함께 가기를 원한다. 라마스는 그가 왜 박소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이사는 현장에서 따뜻하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능력이 헌터들에게는 귀중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라마스는 확신이 없지만 박소는 개구리 괴물들을 무시하면 마을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기로 동의한다. 그들은 사흘 후 출발했고 우리는 개구리들의 번식기인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개구리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감독에 따르면 그들은 마을의 이동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던전 출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냥꾼들 외에도 나고자들이라는 사냥꾼 집단이 이 습격에 참여하여 돈을 벌 기회에 들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휴식을 취하고 라마스는 폭소를 내려놓습니다. 한 사냥꾼이 다가와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폭소에 관심을 보이고 라마스는 폭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남자는 레몬티를 골라 직접 사용해 보기로 하고 포장에 감탄합니다. 그 남자는 음료를 마셔보고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하지만 라마스는 폭소가 스스로 채워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어 부기장 펠미나를 부른다. 그녀는 그를 켈로이 선장이라고 부르고 박소는 그가 상사라는 사실에 놀란다. 켈로이는 펠미나를 마법 도구에 대한 전문가라고 언급하며 박소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를 살펴보지만 그의 몸에서 마법의 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철덩어리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켈로이는 그가 마법적으로 스스로를 보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하며 물품들이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펠미나는 그것이 축복의 힘일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켈로이는 그것이 미스터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결정한다. 감독이 그들에게 오늘 밤 캠핑을 한다고 말하고 박소는 드디어 자신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모두 그에게 사기 위해 줄을 서고 그는 이번 원정에 컵라면을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모두가 맛있게 먹자 박소는 식욕이 대단한 한 소녀에게 눈길을 준다. 라마스는 그녀를 알게 되고 그녀는 자신을 수이라고 소개한다. 밤늦게 감독이 그들에게 합류하고 개구리 둥지는 약 3시간 거리라고 라마스에게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캠프에 남을지 아니면 전장에서 사냥꾼들에게 합류할지 선택하라고 한다. 라마스는 자신도 사냥꾼이기 때문에 가는 것에 괜찮지만 박소가 걱정된다. 하지만 박소는 괜찮다고 말하고 그들도 전투에 참여하기로 한다. 다음 날 그들은 개구리 기지에 도착하지만 짙은 안개가 끼어있고 진흙탕 길을 걷고 있다. 감독은 그들에게 공격하라고 지시하고 사냥꾼들이 개구리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보인다. 칼로이는 그의 팀에게 더 많이 죽일수록 추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의욕을 얻습니다. 라마스는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박소는 그녀가 타격을 성공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합니다. 갑자기 개구리가 그녀에게 뛰어오르지만 그녀는 손쉽게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타격을 성공시킨 것에 놀라며 박소가 그녀의 뒤에 있어 더 나은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핏 팀이 개구리를 처치하는 모습을 보며 필미나는 물 마법을 사용해 한 번에 3마리를 처치하지만 더 많은 개구리가 나타나고 칼로이는 이렇게 많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포위당한 것을 보고 박소는 점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그들에게 돌진하고 수이는 라마스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이를 향해 돌진하는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라마스는 그녀를 보호하려고 준비하지만 박소의 장벽이 개구리를 날려버린다. 소녀들은 장벽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박소는 그들을 보호한 것에 기뻐한다. 그들은 결국 모든 개구리를 물리치고 칼로이는 그의 팀에게 그들의 혀를 잘라서 협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다. 필미나는 끔찍하다며 칼로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만 칼로이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대장이 됐다고 주장하며 팀원들에게 폭군이라고 불린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칼로이는 최전선에서 도울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필미나는 그들의 임무는 라마스와 폭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일깨워준다. 칼로이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며 모두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필미나는 라마스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자가 그것을 잡으려 할 때 복소는 뜨거운 국물로 남자의 손을 태웁니다. 복소는 그를 비웃지만 남자는 그를 때리려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라마스가 제때 돌아오고 그녀는 그를 기절시키고 남자는 제압된다. 멀리서 소란이 일어나고 개구리 왕이 갑자기 나타난다. 사냥꾼들은 왜 그곳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모두 패닉에 빠진다.
그는 결국 콜라를 사게 되고 라마스는 그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콜라를 챙기고 그는 형태 변화 기능을 구매하여 자신을 사탕 자판기로 바꿉니다. 그는 멘토스로 가득 차고 라마스는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제대로 말할 수 없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 데 애쓰고 그냥 동전을 넣으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개구리 왕이 다가옵니다. 사냥꾼은 그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지만 라마스는 박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도둑이 갑자기 깨어나 개구리 왕을 보고 그는 죽고 싶지 않다며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냥꾼이 그의 입에 물건을 쑤셔 넣어 그를 조용히 하려 하지만 그는 질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콜라를 줍니다. 결국 그는 폭발합니다. 라마스는 아이디어를 얻어 폭소의 계획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다른 사냥꾼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은 코카인을 이용해 개구리 눈에 폭발물을 발사합니다. 칼로이와 감독은 제때 돌아와 개구리 왕을 쓰러뜨립니다. 모두 축하하고 감독은 라마스에게 위험에 처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폭소에게 모두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임무 완료를 알립니다.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마을이 공격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라마스는 여관으로 돌아가지만 완전히 파괴되었고 모나미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폭소가 그녀를 진정시키고 라마스는 모나미가 사냥꾼 협회로 대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해를 입힌 거대한 두 갈래 머리 뱀이 나타나고 라마스는 2명의 경비병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모나미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묻고 경비원들은 그들이 안전하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건물이 잘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전이서클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나미는 라마스를 반갑게 맞이하고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에 기쁩니다. 복소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루 동안 무료 아이템을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수리를 시작하고 박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협회에 세워진다. 라마스가 그를 방문하며 감독이 그녀에게 개인적인 요청을 했다고 언급하고 그것은 자네를 치우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다. 그녀는 박소를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녀는 쉽게 돌을 부수며 옮기기 시작한다. 그녀의 수레가 가득 차고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장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지만 칼로이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는 모두에게 박소의 물건으로 대접하겠다고 제안한다. 라마스는 흥분하고 칼로이는 그녀와 박소를 그의 팀에 영입하려 하지만 그녀는 즉시 거절한다. 칼로이는 거절당하고 떠나고 라마스는 여관의 재건을 도와주느라 너무 바쁘다고 말한다. 다음 날 박소는 한 여성과 그녀의 조수를 만난다. 라마스는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여성이 자신을 교환소의 아카위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마을에 은전이 부족하다고 하며 그들이 여기 왔다고 말한다. 남자는 패배했을 때 망연자실하며 다시 돌리기를 원하지만 결국 아내에게 끌려갑니다. 젊은 소녀 시오리는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여러 개의 돌을 가지고 방문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놀라 모든 돌을 떨어뜨리고 남자들에게 끌려갑니다. 다음 날 다시 접근했을 때 아버지가 자리에 없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박소는 그녀가 우울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료 주스를 주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밤에 박소는 목욕탕에서 자리를 잡고 샴푸 같은 위생용품도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감독이 박소에게 다가온다. 그는 박소가 이제 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여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곳에 숨어서 범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한다. 결국 그는 협회의 정문 바로 바깥에 함정에 빠지게 된다. 라마스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지만 모나미가 감독이 그를 빌리고 있다고 상기시켜주자 라마스는 계속해서 협회 주변을 돕는다. 박소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지만 우리는 시오리가 그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라마스와 마주치고 그녀가 제안에 대해 더 생각해봤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라마스는 폭소를 팔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오리는 평생 쓸 돈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라마스는 폭소는 대체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시오리는 폭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라마스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라마스는 폭소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여기고 폭소는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박소는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고 그녀는 사람이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마법 아이템을 보고 즉시 감명을 받는다. 그녀는 설명서를 읽고 곧 그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알아낸다. 훌라미는 마법 아이템에 인간의 지능을 부여하려고 실험해왔지만 그
그들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인간의 영혼을 아이템에 넣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복소는 그녀가 알아냈다는 사실에 놀라고 훌라미는 너무 신나서 뭔가 마셔야겠다고 말한다. 복소는 그녀에게 밀크티를 건네주고 그녀는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한다. 훌라미는 잠이 들고 복소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진 것을 눈치챘을까 궁금해한다. 그 순간 산적들이 돌아와 훌라미를 겁주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 하지만 박소는 갑자기 변신하여 잡지 자동 판매기로 변하고 즉시 남자들을 끌어들인다. 남자들은 너무 산만해져서 모두 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며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다음 날 한 남자가 들어와 훌라미에게 음식을 준다. 훌라미는 한 덩어리 빵을 보고 실망하고 박소는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로 결심한다. 피곤해진 훌라미는 잠자리에 들지만 보크소는 마감 시간이 걱정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보크소는 재빨리 훌라미를 깨웁니다. 밖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갑자기 라마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밖에 싸움이 보이고 라마스는 보크소를 부르며 건물 안으로 돌진합니다. 훌라미는 보크소가 라마스와 친구라는 사실에 놀라며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첫 번째 참가자가 자신의 최신 발명을 선보인다. 그는 그것을 변형할 수 있는 마법의 무기라고 소개한다. 훌라미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막대기에 다양한 부착물을 붙이고 있을 뿐이라 모두가 실망한다. 다수의 평범한 발표가 이어진 후 훌라미는 지루해지기 시작하지만 카나의 차례가 온다. 그녀의 엔지니어는 로봇을 공개하며 마법 아이템의 지능을 부여하는 꿈을 이뤘다고 주장한다. 훌라미는 충격을 받고 누군가의 영혼을 로봇 안에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너무 위험하므로 마법 엔지니어 협회에 의해 금지되었다고 언급하고 과거에 이 때문에 한 마을이 파괴되었다고 말한다. 로봇은 명령을 따를 수 있어 모두를 감동시키지만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해 모두를 죽이고 싶어 한다. 그 남자가 로봇을 끄려 하지만 로봇이 자신을 깨운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며 그를 내던져 버립니다. 훌라미는 수위의 부하들에게 도와달라고 명령하지만 그들 모두 내던져집니다. 훌라미는 로봇 위로 뛰어올라 마법 봉인을 노리고 로봇을 끄는데 성공하며 사용된 영혼에게 사과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박소는 변신하여 어떤 맛이어야 하는지 샘플을 제공합니다. 모든 주인들이 조언을 받으러 몰려들고 박소의 샘플에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는 체인 식당에서 모든 주인들이 밖에 음식 스토를 설치하고 새로운 요리를 제공하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모든 새로운 음식에 놀라워하며 이는 큰 성공으로 이어지고 결국 레스토랑은 문을 닫게 된다. 모든 소유자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칼로이가 박소에게 다가간다. 그는 박소를 캠페인에 초대하려 하지만 박소는 즉시 거절한다. 칼로이는 그가 납치되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이를 상기시키고 박소는 마음을 바꿀까 고민하지만 칼로이는 그에게 라마스와 상의하라고 한다. 훌라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로이의 그룹에 참여할 기회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라마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라마스는 더 강해지기 위해 싸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훌라미는 그녀가 복수를 원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박소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고 싶어하며 꽃 기계로 변신하고 라마스를 응원한다. 박소는 훌라미가 라마스의 과거에 대해 말했던 것을 생각하고 봄이 다가오며 사냥꾼들이 다시 활동하게 될 때 그녀를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는 갑자기 한 소녀에게 다가오지만 경비원들이 다가오자 그녀는 재빨리 그 뒤로 숨는다. 경비원은 스튜를 얻고 그의 친구는 왜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지 궁금해하지만 경비원은 그게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고집합니다. 우리는 그 소녀가 그에게 관심이 있지만 너무 수줍어해서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소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형태로 변신하여 그녀에게 채소를 줍니다. 그는 다른 재료들도 주고 그녀는 그가 그 남자에게 그의 가장 좋아하는 스튜를 요리하라고 말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개구리 몬스터들의 공격을 받지만 그룹은 쉽게 그들을 물리친다. 라마스는 참여하고 싶어하고 돌을 던질 생각을 한다. 복소는 던지는 것이 그녀의 힘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그녀에게 던질 수 있는 강화된 병을 준다. 그녀는 최선을 다하지만 완전히 빗나가고 만다. 그룹은 휴식을 취하며 복소의 음식을 즐긴다. 그들이 돌아와서 약 30마리의 악어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플루미는 보통 무리는 10에서 50마리 사이라고 말하고 켈로이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가 아니니 그냥 두고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미나는 악어들이 고가에 팔린다고 말하며 그들을 제거하고 싶어합니다. 켈로이는 결국 동의하고 그들은 밤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 플루미가 라마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강에 드라이아이스를 쏟기 시작하고 그것이 전체 지역에 안개를 만든다. 칼로이는 다시 한번 공을 차지하려 하지만 필미나는 박소가 그보다 더 유용하다고 말한다. 칼로이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우울해지지만 결국 그들은 악어 사냥을 떠난다. 훌러마이는 박소와 함께 남아 감독의 진짜 임무가 보스 몬스터의 출현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꽤 희귀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두 마리가 나타난 이후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내구성과 강인함을 업그레이드하지만 여전히 보스에게 날아가고 그 충격으로 1000점을 잃습니다. 복소는 자신의 방어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변신하고 보스에게 치킨 튀김 점심을 던집니다. 보스가 먹기 시작하자 그는 그것들을 산처럼 토해내지만 보스는 한 입에 그를 먹어치웁니다. 복소는 자신이 보스의 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세탁 세제 디스펜서로 변신하여 묶인 세제 포드로 공격하고 보스는 심한 복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복소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가스기계로 변신하여 보스의 내부를 가스로 채웁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난방 모드로 변신하여 전자레인지에 캔을 넣습니다. 종이와 함께 그것들을 모두 데우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장벽에서 그것을 쏘아내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고 박소가 남은 유일한 것임을 봅니다. 보스는 특별한 동전을 떨어뜨리지만 그가 동전을 집어들자 땅이 갑자기 갈라지고 박소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는 풍선 자판기로 변신하고 풍선을 부풀리기 시작하여 장벽을 풍선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건 그를 늦추기에 부족하므로 그는 판지 자판기로 변신하여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는 그 아래에 거대한 미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박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음식기계로 변신해 튀긴 치킨 상자를 던져요. 곰들은 그 냄새에 감탄하고 이름이 수코인 곰은 그가 음식을 파는 상자일 수도 있다고 깨닫지만 리더 미카는 함정일까 걱정해요. 하지만 그들은 저항할 수 없고 이름이 페린 곰이 치킨을 먹고 맛있다고 느껴요. 다른 두 마리가 달려와서 또 다른 박스를 사고 그들도 맛있다고 느낀다. 미카는 참을 수 없어 합류하고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믿을 수 없다. 닭고기를 산처럼 먹은 후 페른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카는 아직 보물을 찾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코는 박소를 보며 그가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박소는 자신이 그들의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말하려 한다. 곰들은 그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그가 실제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박소는 그들과 소통하려 하지만 결국 미카는 그가 그냥 랜덤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를 입구로 데려가기로 결정하지만 그는 그들이 옮기기에는 너무 무겁다. 박소는 다시 판지로 변신할까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무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신 자신에게 바퀴를 추가한다. 곰들이 그를 밀고 가고 그들은 이전에 그들을 공격했던 돼지 악마들이 있던 지역에 접근한다. 박소는 자신의 장벽을 자랑하기로 결심하지만 곰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장벽에서 풀어주지만 곰들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박소는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 텍스트를 표시하며 다시 그들과 소통하려 하지만 곰들은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해 읽을 수 없다. 곰들은 그를 그냥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박소가 빠르게 더 많은 프라이드 치킨을 떨어뜨리자 그들은 그에 대한 마음을 쉽게 바꾼다. 돼지 악마들이 갑자기 달려오고 박소는 가스 펌프로 변하지만 노즐을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땅이 흔들리고 노즐이 느슨해지면서 그가 가스를 퍼뜨릴 수 있게 되고 모든 돼지들이 미끄러진다. 그러나 땅은 계속 흔들리며 거대한 불타는 해골이 나타난다. 미카는 그것이 보스임을 알아차리고 다른 이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들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고민하고 박소는 재빨리 물을 준다. 곰들은 해골에 물을 뿌리고 미카는 그것들을 처치할 수 있다. 텔은 박소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박소는 이것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미카는 그게 그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하며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 다음 날 그들은 입구 쪽으로 계속 나아가지만
앞에서 싸움 소리가 들린다. 쿠로가 앞을 정찰하러 달려가고 그는 안전하다고 돌아와서 감독과 비정상적으로 강한 소녀를 보았다고 말한다. 그는 미궁의 전설을 설명하는데 최하층에 도달하여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라마스는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고 켈로이는 보스를 물리칠 때 떨어지는 동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는 자신의 동전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듣고 놀라고 켈로이는 자신의 그룹에서 이루고 싶은 6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3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고 보스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켈로이는 악어 보스에게서 코인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지어 인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틀 동안 복소는 하루에 2시간씩 파워 세척기로 물을 뿌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곰들이 물병을 던지도록 합니다. 미카는 물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덩이에 내려가지만 땅이 모든 물을 흡수한 것처럼 보이고 남은 물이 없습니다. 그룹은 낙담하지만 복소는 또 다른 계획을 생각해내고 얼음 기계로 변신하여 대신 구덩이에 얼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밤에 라마스는 복소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생각할 때 그의 빛이 깜빡이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만 박소는 확신이 없다. 켈로이의 그룹은 복소를 보며 그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라마스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켈로이는 불이 사라졌으니 그들이 뛰어내려서 처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소는 그들이 숨을 쉴 수 없을 것이라며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보스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켈로이는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소는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는 갑자기 잡지 디스펜서로 변신합니다. 라마스는 당황하고 결국 그를 때리게 되어 그가 날아가고 복소는 그의 가장 무거운 형태로 변신하면서 보스를 뚫고 나갑니다. 보스가 패배하고 복소는 또 다른 보스 코인을 흡수한다. 그는 자신의 풍선과 종이 형태를 사용해 피트에서 날아 올라간다. 미칸이 함정을 닫고 복소는 안전하게 착륙한다. 라마스는 그가 너무 무모했다고 말하지만 복소는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에 기뻐한다. 켈로이가 보스의 코인에 대해 묻고 복소는 그에게 주려고 준비하지만 플루미가 먼저 잡아채며 그 코인은 복소에게 정당하게 속한다고 말한다. 켈로이는 동의하며 그것을 100골드 코인에 사겠다고 제안한다. 복소는 그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제안한 것에 믿을 수 없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켈로이에게 팔기로 동의하고 그룹은 마을로 돌아간다. 그들은 미로 근처의 사냥꾼 협회 지부에 들르고 켈로이의 그룹은 이동원을 사용해 떠나지만 라마스와 훌루미는 감독이 미로의 주변을 조사하는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남아있다. 사냥꾼 미겔이 들어오고 모든 소녀들이 그에게 즉시 매료된다. 라마스조차 그가 어떤 영웅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소는 조금 질투를 느낀다. 그는 번개 드래곤을 방출하지만 장벽은 그것을 막을 수 있다. 500포인트의 피해를 주며 복소는 그것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고 악어보스의 공격만큼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도보로 계속 나아가고 미겔은 3명의 검객과 2명의 마법 사용자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라마스는 그들이 이렇게 멀리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며 남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본다. 리더는 그들이 미겔의 목숨을 노리러 왔다고 밝히고 라마스와 미칸이 그의 동료인지 궁금해하지만 미겔은 그들이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그 남자에게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한다. 남자는 저항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동의하지만 미겔은 그를 믿지 않아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라마스와 미칸은 도망치며 2 마법 사용자들을 끌어냅니다. 마법사들이 공격하지만 복소가 그의 장벽으로 막습니다. 그 후 그는 세척 모드로 변신하고 라마스는 남자들에게 물을 뿌립니다. 그녀는 비누로 공격하여 그들의 시야를 멀게 하고 쉽게 그들을 처리합니다. 미겔은 리더와 싸우지만 순식간에 그를 제압합니다. 미겔은 라마스에게 도움을 고마워하고 자신은 남자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재집결할 때 미겔은 왜 자신이 목표가 되었는지 말할 수 없고 함께 여행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헤어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마스는 그가 켈로이 그룹에 합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들은 사람이 강하기만 하면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겔은 그들과 연락하기로 동의하지만 떠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인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2주 후에 대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식당 주인들이 폭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보이고
히로미는 대회에 문제가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위나미는 수이와 곰들의 밴드가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식욕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식당 주인들은 대회를 진행하다가 파산할까 봐 걱정합니다. 라마스는 폭소가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폭소는 결국 참가자들에게 콜라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콜라의 거품이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마스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불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주인들은 행사 전에 음료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대회 당일에는 무료로 제공하여 사람들이 더욱 원하도록 합니다. 모두 폭소에게 감사를 표하고 위나미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계속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회 당일 많은 관중들이 모인 모습이 보이고 위나미는 참가자가 너무 많아 예선 2라운드를 거쳐 각 조 상위 5명이 결승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첫 번째 조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고 곰들의 밴드가 이 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나미는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잠시 후 곰들은 이미 4개의 슬롯을 차지하고 음식이 다 떨어졌고 한 사냥꾼이 마지막 슬롯을 차지한다. 다음 참가자 그룹에서 우리는 수이와 함께 라마스도 도전하는 모습을 본다. 위나미가 라운드를 시작하고 수이는 꽤 편안해 보이지만 그녀는 접시를 다 먹고 첫 번째로 완주한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만 라마스는 간신히 시간 안에 먹기를 마친다. 그들은 결승으로 진출하고 박소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새로운 형태를 해제했다. 참가자들은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위나미는 시간 제한 동안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우승하고 특별한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모두 음식 먹기를 시작하고 수이는 첫 번째 요리를 쉽게 먹어치운다. 두 번째 요리는 과일 크레페인데 그녀는 한 입에 다 먹어치운다. 곰들은 그녀를 따라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빠르고 결국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녀는 상을 받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나미는 상의박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는 하루 동안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박소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위나미는 그에게 따라주고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음 날 수이는 아카와 시로에게 자신의 상을 자랑합니다. 칼로이는 몬스터 헌트의 박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이 나지만 수이는 그를 나눌 계획이 없고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원래 던전으로 들어가 작은 집에 도착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녀를 맞이하러 나오고 그녀의 스승 미아가 그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수이는 아이들에게 박소를 자랑하고 모두 그의 음식을 맛본다. 박소는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풍선 기계로 변신해 모두에게 풍선을 준다. 그 후 라마스가 그들과 함께 놀며 물을 뿌리고 박소는 그들의 세탁을 해준다. 수이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목욕하라고 하지만 뜨거운 물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미아는 그날 목욕을 건너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박소가 구출해주고 뜨거운 물을 채울 수 있다. 그들은 함께 편안한 목욕을 하고 미아는 박소에게 도움을 주어서 고마워한다. 밤에는 그의 음식을 더 먹으며 저녁을 먹고 라마스는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기쁘다. 모두 잠이 든 후 수이는 박소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한다. 그녀는 그렇게 많은 음식을 나눠주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빚을 갚을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수이는 원래 던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곳은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장소이며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동 마법진에 도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많고 수이는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한편 한 무리의 남자들이 다가오고 그들은 무한정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박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박소는 모두를 깨울까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드라이아이스 기계로 변신하여 안개를 만들어 남자들을 놀라게 한 다음 방어막을 사용하여 남자들에게 얼음을 발사하여 쫓아냅니다. 아침에 박소는 밤에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수이는 그들을 근처에 기지를 둔 전직 사냥꾼으로 알아봅니다. 미아는 아이들을 지키도록 수이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러 떠납니다. 라마스는 혼자 괜찮을지 궁금해하지만 수이는 미아가 전문 사냥꾼이라며 심지어 칼로이도 그녀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라마스는 칼로이와 다시 만났지만 그들이 데드존에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곳은 온갖 종류의 해골과 괴물로 가득 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박소는 그녀가 그렇게 겁먹은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라마스는 너무 무서워서 가지 않으려 하자 칼로이는 박소를 데려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필미나는 보스를 찾는 긴 캠페인 동안 충분한 음식을 갖고 있을지 걱정하지만 라마스는 갑자기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섭지 않다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가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출발할 준비를 하지만 라마스는 필미나가 함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필미나가 쉽게 겁먹는다고 말하며 그녀는 함께 오지 않는다고 하고 라마스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데드존에 도착하고 모든 건물이 버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라마스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은 여관에 도착합니다. 라마스는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겁을 먹지만 그녀가 뒤에서 나타나자 라마스는 곧바로 기절해버린다. 아침이 되자 쿨라메가 그를 확인하러 오지만 바닥에 그의 아이템들이 모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한다. 수이와 다른 이들은 탐험을 나가고 칼로이도 더 많은 지원군을 찾기 위해 떠난다. 여관 주인이 폭소에게 다가와 괴물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는다. 그녀는 괴물들이 산자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폭소는 단지 물건일 뿐이라 공격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라마스는 여전히 그 지역이 무서워 우울해하지만 쿨라메는 그녀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겠다며 그녀를 위로하려 한다. 라마스는 그 생각에 들뜨지만 쿨라메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자 다시 무서워한다. 쿨라메는 가게에서 물약을 사라고 말하지만 라마스가 폭소를 데려가려 하자 혼자 가야 한다고 말한다. 라마스는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동의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는 쏜살같이 돌아와 폭소에게 매달린다. 자신의 일은 폭소를 돌보는 것이라며 그를 데려가겠다고 고집하고 결국 쿨라메는 그를 데려가도록 허락한다. 라마스는 최선을 다하고 폭소는 그녀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깨닫는다.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서 커피 향으로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음악을 틀어 진정시켜줍니다. 그녀는 새롭게 찾은 자신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쿨라메는 그녀에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고 말하며 폭소 없이 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즉시 거절합니다. 켈로이가 돌아오고 그가 곰들의 무리와 미구에를 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폭소는 그렇게 큰 무리와 소통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룹은 회의를 하고 켈로이는 그들의 목표가 그 지역의 보스인 영혼의 왕을 물리치는 것이라며 낮에 찾으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소녀는 매일 밤 찾아오고 폭소는 그의 방문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탐험 중 야외에서 캠핑을 하던 어느 날 밤 폭소는 소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만 소녀는 그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아카와 시로가 경계 중이었고 소녀는 쫓겨납니다. 폭소는 마음이 아프지만 아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소년에게 동전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무언가를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그룹은 보스의 소재에 대한 단서를 얻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칼로이는 소울킹이 여러가지 속성의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라고 밝힙니다. 쿨루미는 그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궁금해하지만 칼로이는 폭소의 장벽이 그 마법에 대한 완벽한 방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소는 그의 계획에 동의하고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건배를 합니다. 일행은 출발하여 소울킹의 위치에 접근합니다. 그들은 원거리에서 정찰하고 소울킹을 발견하지만 그들의 길에는 수많은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칼로이는 보스와 싸우기 전에 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이는 너무 많은 수를 상대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소는 기름 기계로 변신하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쿨루미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가스를 뿌려서 살펴보고 곧 그것이 인화성임을 깨닫는다. 영혼왕이 그녀를 얼음으로 공격하지만 박소가 쉽게 막아낸다. 영혼왕은 그들이 자신의 마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며 바람을 사용해 그들을 날려보내려 하지만 라마스는 힘의 축복 덕분에 그것을 견뎌낸다. 보스가 그녀를 묻으려 하고 그녀 아래의 땅을 갈라지게 하자 라마스가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박소가 재빨리 판지로 변신하고 라마스는 땅이 닫히기 직전에 간신히 뛰어올라 나온다. 영혼왕이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화살에 의해 방해받고 우리는 다른 이들이 수위를 성벽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본다. 라마스는 기회를 잡고 박소를 사용해 결정적인 일격을 날린다. 그룹은 승리를 축하하지만 바닥에 누워있는 영혼왕이 그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본다. 칼로이가 그를 밟고 마무리하려 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어둠이 내려오고 검은 구체가 그들 위로 떨어진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고 박소의 장벽이 큰 피해를 입지만 결국 멈춘다. 미겔과 칼로이가 다시 일어나지만 칼로이가 모자를 잡으려 할 때
갑자기 덩굴이 나와 영혼왕의 잔해를 빼앗아 하늘에 구체를 형성한다. 구체가 녹아내리고 또 다른 해골 괴물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박소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임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네더로드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스위도 불꽃 화살로 후속 공격을 하여 폭발을 일으킨다. 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도망치지만 네더로드가 그들을 공격하고 훌루미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붙잡는다. 그는 스위도 잡고 두 사람을 감전시킨다. 라마스는 그들에게 달려가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네더로드가 그들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라마스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으며 달려들지만 네더로드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서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국장은 옛 기록에서만 보았던 네더로드가 마왕의 부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소는 이 말을 듣고 마왕은 더욱 강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라마는 여관으로 돌아오고 무나미는 던전 보스보다 강한 몬스터와 싸운 후에 괜찮은지 걱정하며 달려갑니다. 그들의 좋은 소식이 마을에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훌루미와 수위를 구해준 복소를 칭찬합니다. 한편 미구엘에게 곰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미구엘이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하고 미구엘은 자신이 패배했던 것을 생각하지만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겠다고 맹세합니다. 곰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미카는 그 감독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많은 다른 사냥꾼들이 도움을 오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겔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로이가 그 만남을 회상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수이와 훌리미가 그녀를 밀쳐서 박소와 순간을 갖게 된다. 라마스는 훌리미를 쫓아 달려가고 박소는 자판기로 환생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난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